잠깐 저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솔직히 오늘 밤 잠자리에 드는 게 두려운 분 계신가요? 몸이 피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찾아올 그 끔찍한 고통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라면 통계적으로 2분 중 1분은 이 고통을 남몰래 참고 계실 겁니다. 잠을 잘 자다가 갑자기 새벽 2시에 다리가 쇠뭉치에 짓눌리는 듯한 끔찍한 통증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깨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세요. 이 다리 경련을 그저 나이 들면 생기는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계속 방치하다가는 평생 다리를 절며 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는 훨씬 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며칠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환자분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습니다. 박 어르신이라고 해두죠. 72세인 이분은 동네에서 소문난 등산왕이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주일에 3번은 꼭 산을 오를 정도로 건강한 분이셨죠. 그런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모습은 제가 알던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눈 밑에는 컹하게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고 어깨는 축 처져서 마치 발에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힘겹게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어르신, 어디가 그렇게 편찮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이제 밤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눈 감기가 겁이 나요. 알고 보니 박 어르신은 지난 2달 동안 거의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고 계셨습니다. 다리가 뒤틀리는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니 사람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과란 박 어르신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성인의 거의 절반이 야간 다리 경련을 겪습니다. 즉,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2분 중 1분은 오늘 밤에도 이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박 어르신처럼 이걸 단순히 영양 부족이나 노화로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바나나 좀 먹으면 낫겠지 하고 방치하시죠. 하지만 의사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중 20%의 경우 이 쥐는 단순한 근육 뭉침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박 어르신의 다리를 검사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며칠만 더 늦게 오셨다면 등산은커녕 평생 걷지 못하게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최악의 경우 혈관 속 피떡이 심장이나 폐로 날아가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쥐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사실은 나 좀 살려달라는 몸의 비명이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다리는 안녕하십니까? 혹시 밤마다 파스 냄새 풍기며 억지로 잠을 청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밤샘 통증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스포일러를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인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단순히 다리가 저린 것과 당장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 위험한 혈관 질환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주무르는 대신 딱 3초 만에 통증을 잠재우는 기적 같은 방법과 다시는 쥐가 나지 않게 만드는 예방법까지 전부 챙겨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오늘 밤 꿀잠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섹션 1. 오해와 진실, 쥐가 나는 진짜 이유. 박 어르신의 다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흔히 쥐가 났다라고 하는 다리 경련이 왔을 때 여러분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걸 하고 계시죠. 바로 무조건 마그네슘 영양제만 사드시는 것, 그리고 돌처럼 딱딱해진 종아리를 힘으로 꾹꾹 눌러 주무르는 것입니다. 박 어르신도 딱 그러셨습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마그네슘이 좋다는 말만 믿고 무려 3종류의 마그네슘을 매일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쥐가 나면 너무 아프니까 아내분까지 깨워서 온 힘을 다해 다리를 주무르게 하셨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혈액 검사를 해보니 박 어르신의 마그네슘 수치는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영양제 섭취로 이장 장애가 생겨서 속만 더부룩한 상태였죠. 엉뚱한 처방으로 몸만 더 상하게 만든 꼴이었습니다.
그럼 영양 부족이 아니라면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은 영양소 부족이 아니라 신경센서의 고장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해하기 쉽게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에는 두 가지 중요한 센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엑셀 같은 센서로 근육을 수축시켜 힘을 쓰게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브레이크 같은 센서로 근육을 이완시켜 쉬게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이 엑셀과 브레이크가 아주 조화롭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근육이 피로해지면 이 브레이크 센서가 고장을 일으킵니다. 나는 분명히 자고 있어서 근육을 쉬게 하려고 브레이크 하는데 내 몸의 전기 신호가 멋대로 엑셀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잠자는 자세를 더해 봅시다. 가을철에는 무거운 이불을 덮고 주무시죠? 그 이불 무게가 발끝을 아래로 꾹 누르게 됩니다. 마치 발레리나가 발끝으로 선 것 같은 모양이 되죠. 의학 용어로는 이를 발표 족적 울곡, 플랜타어 플렉션, 발표이라고 합니다. 이 자세가 되면 종아리 근육이 가장 짧아진 상태가 됩니다. 이미 짧아져서 팽팽한 근육 플러스 무거운 이불 플러스 고장난 신경센서.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지면 신경이 수축 신호를 빵 하고 터뜨리고 근육은 감당하지 못해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 마그네슘만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던 거죠. 섹션 2.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세 가지 위험 신호. 하지만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다행히 단순한 신경센서 문제였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의 다리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이건 지가 아니라 응급 상황입니다. 위험 신호 1. 심부정맥 혈전증, DVT.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해 다리 깊은 곳에 혈관이 피떡, 혈전으로 막힌 겁니다. 일반 지와 어떻게 구별할까요? 양쪽 다리를 비교해 보세요. 단순히 지가 난 거라면 다리 굵기는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 종아리만 퉁퉁 부어 있거나 피부색이 붉게 변했거나 만졌을 때 핫팩처럼 뜨끈뜨끈한 랄감이 느껴진다면 이건 100% 혈관 문제입니다. 이때 절대 주무르지 마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주무르면 혈관 속에 있던 피떡이 떨어져 나가 심장이나 폐를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폐색전증. 이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니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위험 신호 2. 말초동맥 질환, PAD. 이건 반대로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발끝까지 안 통하는 병입니다. 이때는 다리가 붓고 뜨거운 게 아니라 오히려 창백하고 차가워집니다.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발등 한가운데, 발등 동맥을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락이서 콩닥콩닥 맥박이 뛰어야 합니다. 만약 맥박이 아주 약하거나 아예 안 잡힌다면,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픈데 쉬면 괜찮아진다면, 당장 혈관 초음파를 찍어보셔야 합니다. 방치하면 다리 조직이 괴사해서 절단해야 할 수도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위험 신호 3. 하지불안 증후군. 이건 통증이라기보다는 기분 나쁜 불편함입니다. 환자분들은 다리뼈 속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거나 사이다 기포가 혈관에서 터지는 것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칠 듯이 불편한데 다리를 움직이거나 걸으면 거짓말처럼 편안해집니다. 이건 근육 문제가 아니라 뇌 속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입니다. 스트레칭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니 신경과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섹션 3. 3초 만에 지 잡는 해결책. 자, 다리를 확인해 보셨는데 이런 위험 신호가 없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센서 오작동에 의한 경련입니다. 이제 박 어르신께 알려드렸던 3초 만에 통증을 없애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박 어르신도 에이, 설마 그렇게 간단한 게 통하겠어 하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저에게 전화를 주셨죠. 선생님, 진짜 거짓말처럼 스르르 풀리던데요. 1단계, 상호 억제요법, 주무르지 마세요. 지가 났을 때 본능적으로 다리를 움켜쥐고 주무르시죠? 이제 그만두세요. 이미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근육을 억지로 누르면 근육 섬유가 찢어지고 멍이 듭니다. 다음날까지 다리가 아픈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 몸의 시소 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상호 억제라고 합니다. 다리 앞쪽 근육, 정강이, 과 뒤쪽 근육, 종아리,
은 짝을 이룹니다. 뇌는 앞쪽 근육에 힘을 주면 자동으로 뒤쪽 근육에 힘을 빼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가 나면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세요. 다리를 펴고 손으로 발가락을 잡아 내 코 쪽으로 힘껏 당기세요. 발등을 몸 쪽으로 꺾어서 정강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앞쪽에 힘을 써야 하네. 그럼 뒤쪽, 종아리, 은 힘을 빼야겠다 라고 판단하고 강제로 경련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이건 뇌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적 법칙이라 100% 통합니다. 손이 발에 안 닿는 분들은 수건을 발바닥에 걸어 당기시거나 벽에 발바닥을 대고 뒤꿈치를 쭉 미셔도 됩니다. 2단계, 인중자극법, 뇌를 속이는 방법. 너무 아파서 몸을 움직일 정신조차 없을 때 쓰는 비상 버튼입니다. 엄지와 검지로 코와 입술 사이, 오목하게 들어간 벌프 인중, 벌프를 아주 세게 꼬집거나 꽉 눌러주세요. 10초에서 15초 정도. 무슨 민간요법인가 싶으시죠? 하지만 이건 뇌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관문 조절설을 이용한 겁니다. 인중은 신경이 아주 예민한 급소입니다. 이곳을 강하게 자극하면 뇌는 다리의 통증보다 인중의 자극을 더 새롭고 강한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사이렌 소리가 시끄러울 때 더 큰 소리로 덮어버리는 것처럼 뇌가 다리 통증 해로를 잠시 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박 어르신은 이제 지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바로 인중을 누르고 발끝을 당겨서 혼자 해결하십니다. 더 이상 사모님을 깨울 일도 없어졌죠. 섹션 4. 다시는 지가 안 나게 하는 예방 루틴. 급한 불을 끄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 애초에 불이 나지 않게 예방해야겠죠? 박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바꾸고 나서 마그네슘 약을 다 끊고도 한 달에 한 번 지가 날까 말까 할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비밀 1. 진짜 필요한 영양소, 비타민 B 앤드 타우린. 마그네슘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 신경은 전선과 같습니다. 전선에 피복이 벗겨지면 합선이 되듯 신경을 감싸는 막이 약해지면 신호가 제멋대로 튑니다. 이 신경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게 바로 벌프 비타민 B 복합체, 특히 B1, B12, 벌프입니다. 그리고 제가 박 어르신께 추천해 드린 또 하나의 영양소는 벌프 타우린 벌프입니다. 타우린은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천연 회복제입니다. 비싼 약 사 드실 필요 없습니다. 오징어, 문어, 조개에 타우린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시원한 오징어국이나 조개탕, 바지락 칼국수 같은 걸 드세요. 한국인 밥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다리 건강식입니다. 비밀 2. 침실 환경 바꾸기. 박 어르신 댁에 가보니 겨울이라고 아주 무거운 목화솜 이불을 덮고 계시더구나. 그 무거운 이불이 밤새 발을 꾹 눌러서 지를 유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장 가벼운 극세사나 오리털 이불로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 한 푼 안 드는 꿀팁 하나 더. 오늘 밤부터 발목 밑에 베개나 쿠션을 하나 받치고 주무세요. 무릎 밑이 아니라 발목 밑입니다. 발을 심장보다 약간 높게 해주면 하루 종일 다리로 쏠렸던 피가 심장으로 잘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발목이 자연스럽게 펴지는 걸 막아줘서 종아리 근육이 밤새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줍니다. 박 어르신의 하루 루틴 정리. 아침, 눈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발끝 당기기 스트레칭 10번. 굳은 근육 깨우기. 점심, 비타민 B나 타우린이 풍부한 음식, 생선, 해산물, 살코기, 챙겨 먹기. 저녁, 자기 전 따뜻한 물, 약 40도로 15분간 조격하기. 신경이완. 밤, 가벼운 이불 덮고 발목 쿠션 받치기. 딱 2주만 실천해보세요. 다리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섹션 5. 자주 묻는 질문 앤드 마무리. 마지막으로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 하나만 해결해 드릴게요. 선생님, 고지혈증 약을 먹는데 이것 때문에 지가 날 수도 있나요? 정말 예리한 질문입니다. 정답은 그럴 수 있다입니다.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계열이나 혈압약 중 이뇨제 성분은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타틴은 근육세포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고, 이뇨제는 몸속 전해질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질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약을 드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가 심해졌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꼭 말씀드세요. 근육 부작용이 적은 다른 약으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박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얼마 전 정기검진 때 뵀는데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셨는지 모릅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몰아주시는데 다시 뒷산 정상 바위위에 올라가서 만세를 부르고 계시더구너. 선생님, 우리 집사람이 이제야 남편을 되찾은 것 같다고 하네요. 둘 다 아침까지 푹 잡니다. 의사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밤새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건강은 비싼 약이나 거창한 수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발목 쿠션 하나, 오징어 국 한 그릇, 그리고 당황하지 않고 발끝을 당기는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박 어르신처럼 분명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주세요. 아니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서 엄마, 지나면 주무르지 말고 발끝 당겨 라고 딱 한마디만 전해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더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지 걱정 없이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